안녕하십니까, 구름빵입니다. 자, 어제 이제 처음 좀 가볍게 시작을 해봤고, 오늘 이틀째 다시 한번 올리게 됐는데, 어제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안 해서 좀 잊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한 2, 30분 정도 오늘의 좀 증시에 대한 좀 정리, 그리고 좀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실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뭐 저 역시는 이제 매일 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또 말로 또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오늘도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황적인 얘기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4일째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과는 약간의 다른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3일 동안 올랐던 거는, 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상태에서, 아, 이제는 뭐 거의 끝났겠지. 예전에도 이제 전쟁 때는,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올랐어. 이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겠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거였고, 오늘은 약간 다른 뉘앙스가 뭐였냐면은, 이전까지는 약간 악재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소멸이나 아니면은 내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각종 이제 호재들로 상승장이 나왔던 하루였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러시아 사태에 대한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뭐 지워지지는 않았다. 아직도 그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면적으로 오늘도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이제 독립국 지수로 가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기사 내용을 찾는 거에 좀 시간이 걸리길래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전히 이제 원자재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철광석 가격이 5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철강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노스트 스트림 2가 이제 파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 좀 강했던 섹터였죠.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라가지고 중국 디지털 위원회가 몸집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다가 만 게 이제 MSCI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러시아 하는 장인데, 자, MSCI가 이제 신흥국 이제 지수에서 러시아 너 나가, 자, 요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비중이 빠지면은 같은 이제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하루 만에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일부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러시아 증시가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가 되고 나서부터 일단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금 유입 규모가 뭐 3조 내, 4조 내,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들어오면 더 좋은 건데, 안 들어오더라도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증시 분위기에서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선진국 지수,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가지고 선진국 지수로 도전을 하겠다. 예전에도 이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편입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요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냐면은 일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슈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여기에는 뭐 브라질, 뭐 인도, 중국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일본 증시보다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 어제까지는 코스닥 중심의 상승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이 이제 따라가면서 수급을 좀 더 체인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제 호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MSCI,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 금리, 세 번째가 네, 오늘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2차 협정이 진행이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미국 금리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니다, 러시아부터 할게요. 자, 2차 협정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1차 때랑 조금 달라진 게 무엇이 있냐라고 봤었을 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2차 협정은 일단은 첫 번째가 1차 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요 포인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만 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 주제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게 조만간이었었는데 그게 날짜가 나온 게 이제 3월 3일 오늘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을 분위기를 보면은 뭐 물량 보급도 잘 안 돼가지고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고 지휘 통제도 잘 따르지 않고 하여튼 사기가 되게 많이 다운이 됐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쟁 시위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함을 하면서 경제 제재에 들어갔고, 오늘도 이제 거기 경제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베스트는 2차 협정에서 종결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도 조금 더 일보 진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던 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제롬 파월에 대한 이제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3월 달에는 금리를 0.25bp 인상을 하겠다. 자, 그동안 어떤 분위기였죠? 야, 0.5bp까지 인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했던 분위기였는데, 이게 러시아 사태 전후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는 0.5bp 인상에 대한 여론이 거의 뭐 90% 정도였고요. 그 0.5도 아니고 1bp까지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거기 누구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볼라드? 네, 그분께서는 막 1bp도 올려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로는 0.25bp에 대한 여론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0.5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0.25로 낮춰지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전일 상승을 보였고, 오늘 그 영향권에서 우리는 또 호재로서 우리 증시가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뉴스는 오늘 당연히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가 물 건너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벽 회동을 가져가지고 단일화를 하게 되었다. 자, 이번 대선은 되게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했죠. 원래는 100일 전이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겠다라는 게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근데 반대 진영에서는 이제 믿지 않을 뿐이지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만큼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알기 힘들었죠. 그래도 우세한 쪽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차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게 8%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안철수의 표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일화가 나 안 해 라고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을 줬었고 윤석열 관련주는 하락을 보였었죠. 안철수 관련주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투표용지를 실질적으로 찍는 날이 이제 D-Day로 봤는데 그것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이재명 측은 이제 김동연이랑 이제 단일화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쪽이 많이 우세해지죠.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이제 투표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줬는데, 요거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별 테마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쪽이었고, 우선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올리기 쉬웠으니까. 지금 시작하자마자 뭐 노르페인트 우선주나 뭐 노르홀딩스 우선주. 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 공략하기 제일 좋았던 거는 대한제당 우선주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식물 곡물 쪽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알아서 잘 매매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나왔던 이슈들 먼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요거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나왔던 뉴스가 바로 이제 러시아 제재에 따라 가지고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가치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옵션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게 중국 본토 연구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팩트다라고는 볼 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그 그림자의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위안화라는 것은 지금 처음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러시아 관련주가 갈 게 없냐라는 찰나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강하게 올라갔던 이슈였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약간 현대차가 이제 95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러시아 제재,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올라갔던 게 오늘 뭐였죠? 바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지트로닉스죠. 예전에 이제 제가 천연가스에서 LNG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TX 엔진이 이제 3일, 4일 계속해서 상승을 줬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원자재가 주류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LFP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폐배터리. 얘네들의 가격이 이제 비싸졌는데 폐배터리를 수거해가지고 얘네들의 원자재 썼던 거를 몇 프로였죠? 꽤나 많았는데 68%였나? 그때 테슬라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를 다시 채취를 가능하다라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는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런 개념 자체에서 새로운 제재에 대해서 새로운 테마에 대한 언급에 따라서 오늘 좀 강했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러시아 쪽에 관련돼 가지고 초출이라는 메리트였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오늘자에 나온 스페셜 리포트로 나온 건데, 자, CBDC 속도 낸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좀 살펴볼게.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동계올림픽이죠.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하루에도 지금 억 단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중국이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금융 선진국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중국이 먼저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의 테스트가 들어갔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의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 자, 영국 등 중앙은행들이 기술 실험을 하긴 했으나 도입에는 신중한 편이다 라는 일단 기사 코멘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달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 토대는 이미 충분히 깔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작은 할 수가 있는 단계인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뭐 디지털 화폐가 도입은 아마 필연적이 될 거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면은 2025년 정도에 발행을 할 것 같다라는 기사까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 발표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근데 아직까지 여기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강한 테마를 이루기에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네트 중심으로 이제 올라갔었을 때 있잖아요. 요때 말고, 요때는 왜 올라갔죠? 동계올림픽 때문에 올라갔었고요. 예전에 요런 상승을 이끌었던 큰 시세를 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분,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둘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그때 연출이 됐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라고 내가 물어보면서 그때 당시에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죠? 결국에는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둘 다 도입은 될 거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에 더 열광을 할 것이냐, 그냥 우리가 지금 쓰는 돈 자체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거래하는 거에 열광하겠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불어나는 암호화폐 지갑, 이쪽이 더 열광을 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둘 다 올라가겠지만 나는 암호화폐 쪽이 좀 더 사람들이 열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랑 거의 이제 우리기술 투자, 업비트, 두나무 이쪽이랑 한네트랑 차트를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줬었죠. 아무튼 네, 둘 다 어차피 도입이 될 거고,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많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었죠. 자, 아무튼 이제 단계적으로 할 건데,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먼저 이렇게 시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기 파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엄청 큰 상승까지는 아직까지는 디지털 화폐는 영국과 미국, 세계 어떻게 보면 경제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 자체는 아직까지는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뉴스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도입에 속도 내나? 맨날 속도 내나? 속도 내나? 근데 아직까지 도입을 할 기에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랑 함께 이제 뭐 저기 내년 정도는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년 되려면 아직까지는 차례 멀었잖아요. 좀 하반기 이후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을 때, 그때가 좀 대대 상승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단기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이란다. 저번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달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쯤 뉴스가 나오나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3월 11일에 이제 결론이 난다. 죄송해요. 제가
혓바닥이 좀 짧아가지고 발음이 잠깐 꼬여요. 자, 11일까지는 아직까지 일정이 되게 먹기 좋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일정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뉴스가 나온 것 자체에 보면은 그동안 셀트리온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분식 회계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거의 처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고 했었을 때 상승 이후에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분식 회계가 끝나야지만이 셀트리온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이제 11일에 끝날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도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셀트리온에 투자한 분들은 계속해서 답답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분식 회계가 끝나야지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일단은 11일에 나오는데 고의성 인정 안 될 거라는 좀 기사가 나왔어요. 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에는 요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네,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금융당국 제재로 종결이 된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셀트리온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고의성이 없을 것으로 11일날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동반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뉴스가 바로 이제 에프카의 FC BGA 기판이 탑재가 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 FC BGA 기판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내리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뭔가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항상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좀 덧붙였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제 포스팅 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더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PCB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뭐 심텍, 뭐 대덕전자를 중심으로 PCB 엄청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 하락장에서도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금방 또 올려놓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위에 이 사진이 PCB예요. 그러니까 요 녹색 기판이 PCB인데 여기에 반도체를 끼워가지고 회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해주는 그 밑바탕이 이제 PCB입니다. 근데 아래 게 이제 FC BGA라는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회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꼽아버려요. 이제 컴퓨터를 좀 만져보신 분들은 이런 거를 잘 아실 건데, 지금 이제 뭐 CPU 같은 거는 꼽을 때 이런 PCB 기판이 아니라 요 BGA 판에다가 꼽아버리거든요. 다이렉트로.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포스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앞으로 뭐 메타버스 시대, 그 다음 뭐 자율주행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고성능이 필요한 반도체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요거를 위해서는 이게 PCB에서 FC BGA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였더라? FC가 이제 플립칩, 그 다음에 BGA는 볼 그리드 어레이 라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였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이유에도 이 FC BGA가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래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PCB에서 FC BGA로 계속해서 수요가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자, 근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FC BGA가 어떻게 보면은 진입도 되게 늦었고요. 상대적으로 대만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좀 불리한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플께서 얘네들을 제치고 우리나라 기업이랑 이제
탑재를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한테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 파장이 일어난다, 예상이 된다. 제가 좀 좋아하는 멘트예요. 이렇게 자극적인, 좀 신선하거나 의외성을 따졌을 때 조금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를 쓰는 거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FC BGA 기판 공급을 논의 중이고, 그 논의 자체도 상당히 진전이 됐다. 누구랑? 국내 한 기판 업체랑. 기사 참 잘 썼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FC BGA라고 했었을 때 애플까지 이제 포함이 된 키워드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덕전자를 떠올려요. 근데 대적전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PCB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근데 지금은 PCB 뉴스도 아닌 상태에서 이 뉴스가 떴으니까 대덕전자를 봐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택은 이제 PCB랑 DDR5지만 FC BGA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PCB랑 DDR5이면서도 FC BGA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상승을 줬던 게 이제 비아트론. 비아트론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제 대덕전자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옵트론. 이쪽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했었고, 좀 더 대기업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 뭐 요렇게 이제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되죠. 근데 얘도 PCB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애기 때문에 요런 애들보다는 오늘 이 뉴스에 대해서는 비아트론, 바이옵트론 뭐 요런 것들이 좋았죠. 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애플카에 대한 테마는 비단 이제 FC BGA가 이제 처음 나온 거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애플카 하면서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오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 애플카에 들어가는 FC BGA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애플카 솔직히 이제 이거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2024년 정도에 이제 애플카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던 게, 어차피 자동차 부품 주고 전기차 부품 주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반도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애플카 테마를 지금부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애인데 애플카에도 포함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을 갖고 있으면 애플카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상승을 할 거고, 실적 시즌이 되면 또 상승을 할 거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면 아직까지 애플카라는 것은 뭐 맨날 뭐 비밀 보장하면서 맨날 아니라고 하고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가 많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2년 후에나 나올 이제 애플카고, 그 전에 이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올 것인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산업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필요한 건데, 그러면서 막 공장도 증설을 하면서 캐파도 늘려가면서 실적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인데 애플카가 포함이 된 애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애플카는 테마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카가 애플카로만 가는 게 아니죠. 전기차 뭐 여러가지로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애플카 이제 FC BGA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현대차에 대한 투자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자동차가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왔죠. 95조 투자 때문에. 그런데 좀 약간 최근까지 안 좋았던 게 이제 러시아 제재에 따른 타격을 입는다. 물론 이제 타격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러시아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아, 현대차가 이제 52주 신저가를 어젠가 엊그제 세웠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공장 물량을 딴 데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것이냐가 결국 관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공장이 영원히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서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쏘리.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깜빡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나오는 부분이 이제 거리두기 방안이 이제 좀 더 완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3월달도 그 기조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주류 쪽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조금 노래방 쪽으로 좀 그 수급이 몰렸던 상황이었고, 중국 양해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중국 양해에서의 키워드는 예전에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으니까 저는 이제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중국 양에서의 이번에 키워드는 소비 촉진이에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아마 소비 촉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비 촉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랑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어요. 소비를 촉진한다, 경기가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소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일단은 뭐 보복 소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리오프닝 사이클에서 돌아갈 수 있는 뭐 놀자에 대한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 항공 뭐 이쪽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양해랑 내일 있을 이제 거리두기 방안 전부 다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쪽으로 공략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또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